삶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반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습관으로 남게 됩니다. 입으로 망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의도적인 게 아닌 진심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사이가 발전했다고 해서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도 될 것 같아서 털어놓은 말들로 인해 오히려 그 사람을 잃고 상처를 받았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편한 마음에 조심하려고 하다가 한 언행으로 인해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말하면 후회할 수 있는 5가지 특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억해야 할 3가지 특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 관계를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내뱉지 않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사생활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너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며 여러분의 중요한 사생활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사생활이 여기저기 소문으로 퍼져 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당연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비밀을 털어놓았던 그 사람이 원망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화가 나시나요? 내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모두 여러분의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 또는 동료 간에는 몰랐던 사생활도 털어놔야 진정한 친구니 동료니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가족 관계에서도 터놓고 언급했다가 소문이 퍼지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비밀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것은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는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안 좋아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말했던 중요한 사생활은 여러분의 삶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자랑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또는 복권에 당첨이 되고 보너스를 많이 탔다 등의 이야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면 돈 좀 빌려달라, 밥이나 술 좀 사라 등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내뱉습니다. 게다가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축하해 줄지 몰라도 속으로는 맹렬한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한 재산 자랑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 흔히 내 자랑도 할 수 없냐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자랑도 마음껏 못하는 세상과 인간관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위험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그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자랑은 남에게 말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속으로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이란 일종의 과시욕구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과시한다는 것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별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자랑한 순간 그것에 대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에 대한 결과를 모두 책임지셔야 합니다. 내가 재산이 쌓이고 그것을 입으로 자랑했을 때 다른 이들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식, 투자, 사업 등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중 대다수는 사기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신이 돈이 많다는 정보를 건네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런 기회를 활용하여 돈을 벌려는 것입니다. 또한 돈 자랑을 하다 보면 결혼식 같은 각종 경조사에서도 축의금이니 부의금을 많이 내고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덜 내서 말이죠. 자랑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돈 자랑을 했다가 상대방에게 너 돈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어버립니다.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척이나 친구한테 연락 올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의 연락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로또에 당첨돼서 당첨금을 회수하러 가게 되면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각종 기부단체에서 기부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납치를 당할 수도 있고 강도에게 협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불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질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합니다. 기쁨을 마음껏 나누기도 힘들다는 생각에 친구나 인생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여러분의 자랑을 질투하지 않고 잘 되면 진정으로 기뻐해주는 친구는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만 판단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는 말에 같이 축하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지만 그동안 처신이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좋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성숙하게 언행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고려하지도 않고 하는 무질서한 자랑은 오히려 크고 작은 문제만 발생시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항상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밀입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가급적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놔두세요. 그리고 죽어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입이 가벼워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어버린 비밀로 인해 사람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혀로 지은 죄는 다시 나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필요 없는 말을 섣불리 내뱉는 것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을 하고 싶은 욕심에 이것저것 말하다 보면 아무래도 말실수를 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항상 말을 하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것을 말해도 될지 안 될지를 잘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막상 꺼내놓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 나중에 귀찮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분에 끌려서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 괜히 그런 말을 꺼내서 후회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박자 늦게 천천히 말하셔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발음이 정확해지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정중해집니다.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한마디를 해도 청중들에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즉 설득력이 높아지고 이는 곧 말하는 사람의 신뢰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상품을 매매할 때 빨리 승부를 보려고 말을 빨리 하게 되면 도리어 고객의 불쾌감만 주게 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 주지 않게 천천히 해야 이해가 잘 되어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위에 괜찮은 친구가 없다면 스스로 진짜 친구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깝지 않아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관계로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득이 되면 가까이 하고 아니면 멀리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골라서 사귀고 더 이상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버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친구는 얻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의 관계를 대하는 자세가 내 친구 관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부류가 아닌지를 한번 깊게 심사숙고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생각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관계가 지속될수록 친구가 아닌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실적이 부족하여 초조한 나머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찾아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더욱더 유지될수록 나만 힘들어집니다. 이때 이런 상황이 과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객도 아닌 가족이나 지인들을 동원해야 자신의 실적이 유지될 정도라면 그 직장에서의 생명은 금세 꺼질 것입니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인간관계도 전부 끊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격입니다. 회사에서 자신만의 성장할 방법을 갖거나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영업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귀찮게 구는 것도 있지만 자신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솔직히 도와달라고 확실한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진정성 있게 말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을 가지고 와서 의논한다면 친구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평상시에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병원비로 인해 100만 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친한 관계에서는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탁할 때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뇌리에 깊게 남는다고 합니다.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줄 때는 좋아하더니 내가 달라고 할 때는 차갑게 대하는 반응에 회의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더 상처받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친한 사이에 돈거래는 자칫하면 관계가 쉽게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싶지 않아서 한 말이겠지만 이것 때문에 관계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처난 마음에 찬 얼음물을 뿌리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현명하게 거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설령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빌려줄 만한 상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친구만 잃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단호하게 단칼에 잘라버리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말과 태도를 조금 순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이 굳은 표정으로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냉랭하게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적을 만들어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되 너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인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3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겸손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랑을 하지 말고 조금만 나를 더 낮추고 겸손해지면 사람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피곤해질 일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람은 품격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함을 가져서 품격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말투입니다. 말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해만 하고 실천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청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상대방 말을 열심히 경청하면 굳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준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나 말들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지만 잘 경청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은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격려는 칭찬과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칭찬은 어떠한 칭찬거리가 실제로 생기거나 아니면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칭찬입니다. 하지만 격려는 실수를 했을 때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등 이런 표현들이 바로 격려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현대에는 유교 사상이 많이 약해지고 지구촌화가 되어서 말하는 방식이 감정대로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 중에서도 상대를 헐뜯는 것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영상의 내용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여러분의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모략을 꾸미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에 신뢰가 있고 설득력이 있을지를 연구하고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함을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이번 영상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목을 베는 칼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항상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밝히지 말아야 할 내용 5가지와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줄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